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결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하방 압력을 깊게 받고 있습니다. 연준이 아무래도 이렇게 강도가 높은 긴축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로 지금 낙폭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만에 장중에 2,400선이 붕괴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2,395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1%가 넘는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장 초만 하더라도 770포인트 선이 무너지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11시 구간의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재 구간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면서 780선 회복에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미국발 인플레이션 쇼크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320원까지 눈앞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달여 만에 1,310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연고점을 다시금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개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진 하루입니다. 수급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개인만 6,500억 원가량의 대규모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매수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데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의 매도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개인만 지금 8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무려 5거래일 연속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6천 계약이 넘는 물량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룹주 전반적으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세아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한가에 도달한 한 종목, 바로 세아 베스트 지주인데요. 스페이스 X와 계열사인 세아창원 특수각이 특수함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주면서 이 협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아 베스트 지주 같은 경우에 중간 지주사인데요. 아무래도 자회사로 창원 특수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코스닥에서도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 함께 확인해 볼까요? 무려 3연상에 성공한 종목입니다. 바로 셀바스 헬스케어인데요. AI에 관련된 종목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챗 GPT의 광풍이 가장 두드러지게 최근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과 금요일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3연상에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일주일간 주가가 무려 276%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났습니다. 원래는 2,300원대였던 주가였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현재 구간 8,710원까지 주가가 들어 올라섰습니다. 네, 3월로 넘어가는 이번 주는요, 정말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습니다. 중국 양회를 앞두고 있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세부안이 곧 발표가 될 예정이죠. 이를 앞두고 국내 증시의 조정이 당분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곤 있지만 오히려 이런 조정장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종목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까요? 오늘도 주식 빅리그를 통해서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 주식와이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리그 핫 이슈부터 이어가 볼 텐데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주요 이슈들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자율주행 로봇이 합법적으로 도보를 통행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고 법률 공표가 되면 바로 사업화가 가능한데요. 진정한 자율주행 로봇의 배달 시대가 찾아오면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죠.
네, 이제는 로봇 시대가 정말 우리의 삶 속으로 녹아들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성이 아니고요. 실제 우리 실생활과 함께 정말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로봇 관련된 산업이 얼마큼 성장할지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 로봇이 성장한다라는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나오는 로봇들만 해도 산업용 로봇들 많이 있고 또 맞아요. 직접 주문을 받거나 서빙하는 로봇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로봇까지 나와서 지금 이제 국회 소위 통과하고 전체 소위라는 게 이제 분야별 회의가 있고 이제 전체 회의가 있거든요. 전체 회의까지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만큼 이제 자율주행 로봇으로 이제 배달까지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로봇 사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군사용이라든지 아니면은 화재나 경비용 이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로봇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들, 사람이 하기엔 위험한 일들을 대신해 주는 것들이거든요. 오늘 이제 로봇 관련주 뉴스를 제가 보면서 우리는 주식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 우리나라의 흐름을 보면은 IRA 법안이 미국에 상정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공장은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 일자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자리 부분에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여기에 이제 배달을 하시면서 생계를 꾸리는 부분들이 거의 뭐 통계에 따라서는 100만 명씩 나오는 상황인데 그분들도 이제는 로봇에 밀릴 가능성들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체적인 사회에 그 세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생각해보면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IIA 법안과 그에 대응하는 법안들을 만들면서 해외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옛날에 개도국의 공장을 지어서 인건비가 싼 개도국 쪽에 공장을 지었던 것들을 다시 국내로 반입을 해온다는 것들은 국내에 이제 일자리들이 부족하고 고도화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정부에서 나와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로봇주들 그리고 로봇 앞으로 성장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방점을 삼아야 될 것은 배달을 뺏거나 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화 방화가 있을 때 소방차와 함께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일명 구조업을 한다든지 또는 군사적으로 사용된다든지 그런 쪽에서 먼저 속도감을 내고 이런 일자리와 밀접한 부분들은 거기에 따라와서 같이 움직이는 정도 좀 시간을 주고 텀을 좀 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월 2일에 로봇 규제 혁신 로드맵 2.0을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올려가지고 규제 혁신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새로운 첨단 기술을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에서 줄어들면은 소득세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정부에서도 걷어들일 수 있는 세액 자체가 감소한다면은 국가의 성장성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도 내수가 탄탄하고 그 나라의 소득도 그리고 GDP도 올라가야지 이 나라의 규모 자체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지는 건데 우리가 지금 주식을 볼 때 로봇주만 보고 단기 테마성으로만 로봇 잘 간다, 좋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전체 시장의 볼륨이 업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좀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서 주식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한 게 이제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우리가 소득을 어디서 얻을까요? 그러면 자산 시장에서 그래서 로봇주가 가면은 로봇주라도 사서 우리 주머니를 채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됐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11개월 연속 무역 적자인 상태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산업만 보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경제 자체가 세수가 줄어들어서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좀 염려 섞인 목소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주식 와이프님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로봇 산업의 성장이 너무 좀 빠르다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사실 이 로봇이라는 게 우리가 네. 주쌤 시절에는 로보트 태권브이 아시나요?
네. 제 시절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만화에 네. 나오는 이렇게 사람 형태의 그런 이제 로봇은 그냥 만화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네.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 일상 속에 로봇들이 또 많이 녹아 있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로봇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컨베이너 벨트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사람화, 휴머노이드화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우리 이영재 전문가님이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들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율주행 이런 이제 부분보다는 일단은 안전이나 군사용 이쪽으로 해서 실제 좀 우리가 실수요가 있는 부분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저는 이번에 그런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 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게 오히려 저는 이제 1차적으로 정말 그런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이런 이제 규제로 인해서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로봇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율주행 로봇이 도로 위를 달리게 되면은 뭐 배달 이런 뿐만이 아니라 사실 요즘에 소방 같은 경우에도 골목길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소방차들이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차를 밀어버리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소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좁은 공간들을 이런 자율주행 로봇들이 먼저 가서 이렇게 뭐 화재를 진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지금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우리나라 사실 저출산 문제가 너무 지금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보다도 그런 3차 산업에 대한 그런 서비스 산업보다는 궁극적으로 이런 이제 어차피 저출산이기 때문에 이런 줄어들고 있는 인구 속에서 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지금 대학교까지 나온 인구들이 많은데 그런 인구들이 너무 많이 지금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인재들이. 이런 인재들이 오히려 로봇 산업이라든지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좀 알맞는 그런 인재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인재들이 결국에는 뭐 공무원이 된다든지 다른 쪽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일자리를 결국에는 취업하는 것보다는 프리타적으로 생계를 영위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산업이 오히려 늦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인재 부족 현상들을 좀 나라에서 계속해서 좀 발굴하고 그런 역량을 키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산업이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증시의 흐름들 보면은 다 성장주들 위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AI도 마찬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 이제 산업들 올라가고 있는데 저도 과거에는 이 로봇 산업이 그냥 증시에서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규제가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니까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신호탄이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다만 이제 증시에서 이 주가 흐름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점이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지금 주가가 또 아직 안 올라간 그런 이제 로봇 섹터들이 많거든요. 물류부터 시작해서 뭐 서비스라든지 의료, 뭐 군사 이쪽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고 그런 이제 세부 섹터들도 한번 눈여겨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일자리 축소와 세금 축소에 대한 이야기 문제점을 짚어주셨고 이에 대응해서 주식 와이프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는 대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로봇 관련주들이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 그렇죠. 네. 어떤 종목을 조금 선별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네. 당장 지금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운 종목들이지만은 관심이 네. 많으실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사실 대장 중에 대장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제3자 배정으로 물량을 10% 정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점도 뚫은 상태고요. 화면 한번 보시면은 정말 가파르게 한 3만 원대부터 지금 9만 원 거의 10만 원대까지 왔으니까 3배 정도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서 전 더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껴있기 때문에 실제 실질도 이제 어느 정도 장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가면은 정말 뭐 이미 신고가기 때문에 뭐 15만 원, 20만 원 못 가라는 법은 없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신규로 접근하기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고 한 11선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이탈 전까지 한 보유하셔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신규 접근하시기에는 이미 이만큼 올라온 만큼 지금 신규 접근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나중에 횡보 구간이 나오거나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이 종목도 바로 갔다가 한 번 정도 조정 구간을 주고 10일에서 21선 인근에서 지지가 나온 다음에 되돌림을 했을 때 추가 상승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눌림목을 주는지 확인하고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유진 로봇입니다. 이제 통상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은 이제 많이 뜨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유진 로봇, 로보로봇, 그리고 슈림 로봇 이런 애들이 이제 3대장이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수급을 많이 빨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배달이나 이런 쪽보다는 로봇 솔루션이라든지 물류 로봇 같은 경우 그리고 청소 로봇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물류나 이런 조금 위험하거나 힘이 많이 드는 부분에서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들 하고 있고 가장 좋은 것은 대부분의 로봇이나 이런 이제 성장 관련주들, AI 관련주들이 적자가 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시뻘건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해부터 꾸준하게 적자였다가 올해부터 지금 흑자로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는 152억 적자였다가 20년에는 88억 그리고 작년 21년에는 64억 꾸준하게 적자가 줄다가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재무 계산되는 측면까지 본다면은 이런 종목들도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크게 가격 부담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조금씩 모아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마지막 네. 말씀드릴 종목은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입니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반등했다가 눌림목을 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다르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산업용 로봇이나 지능형 로봇을 생산 구급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퍼스널 로봇이라는 템이라는 로봇을 론칭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그 온라인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얼굴 자리 있는 데가 이렇게 터치 페달처럼 돼 있거든요. 그걸 이제 눌러가지고 주문도 받고 하는 그런 이제 로봇을 양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훨씬 더 못 갔습니다. 오히려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은 후발주로 선발주가 먼저 갔으면 후발주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유자의 영역, 유진 로봇이나 휴린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접근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인데요.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고수, 문자로 2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와이프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주와 2글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지금 QR코드 역시나 마찬가지로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편하신 방법대로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첫 번째 이슈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아그룹이 미국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 로켓 위성용 특수합금을 공급합니다. 만약 계약이 성사되게 된다면 세아그룹의 특수강 계열사인 세아창원특수강은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X와 제품 납품 계약을 맺은 첫 번째 국내 기업이 될 전망인데요. 두 회사는 연내 공급 계약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한국의 항공 우주 기술이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우주항공주들의 방향성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우주항공 기술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선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요. 주식와이프님께서는 오늘 세아 관련주들이 조금 들썩이고 있는데 우주항공 전반적으로 이 훈풍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보통 이런 성장주 섹터들이 금리 네. 인하 시기에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석적인 흐름인데 맞아요. 네. 지금 아직 금리 인상기에 이런 섹터부터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너무 좋은 소식이 많이 있죠. 지금 해외 글로벌 민간 이제 우주 기업들이 국내에 이렇게 상륙하는 이슈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우주항공청 이제 설립에 대한 논의들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거기다 이제 5월에는 누리호 또 3차 발사 이슈까지 있습니다. 저는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이제 윤 정부 쪽에서 계속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애초에 이제 윤 후보 시절부터 윤 대통령이 항공우주청을 이제 건립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방점을 어떻게 이제 두고 있냐면은 우주항공청 이제 설립에 이제 중점을 두겠다. 그러니까 항공우주에서 우주항공으로 바뀐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단위가 엄청 클 정도로 성장세가 무섭기도 하고 시장에 투입되는 자금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2040년도경 되면은 이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이 되냐면은 뭐 진짜 10조, 뭐 1000조 그게 아니라 3경원 정도까지도 시장이 성장한다고 하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정부 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통과가 되진 않은 상황이고요. 5월 달에 설치 특별법 그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주당의 그런 이제 의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또 허가 막히게 되면은 또 다시 답보되면서 미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 최근에 윤 대통령이 그 여가부 폐지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당 쪽에서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아직 지금 답보 중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항공청 설립은 미뤄지고 또 여가부 폐지도 미뤄지고 다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원내대표 회의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정부 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목표는 원대합니다. 2032년도에 달 착륙, 2035년도에 화성 궤도 탐사, 그리고 2040년도에는 달 기잡고 2045년에는 화성 착륙. 네, 이렇게 계획대로만 가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우주항공청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는 부분이 또 그냥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탁상 행정에 대한 그 우려감 때문인데 사실 이 우주항공청이 미국의 이제 나사를 좀 모델로 하지만 사실 나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 직속 기구고요. 이번에 이제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 외청으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본질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처럼 그 여러 전문기관들이 들어와서 전문가들이 행정과 연구를 겸하는 그런 방식으로 굴러가야 될 텐데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우주연구원 쪽에 있는 전문 인력들과 공무원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결국에는 떨어지지 않을까. 한국항공우주원 2.0 정도로 전략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문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계속 인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 영입을 위해서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인재 영입부터 시작해서 인재 발굴 그리고 인재 키우기 이런 부분들, 육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토탈로 이루어져야지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일단은 초기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승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상승세가 얼추 나오고 나면은 또 이번 연도 이후로는 또 주가가 또 지지부진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와이프의 의견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인공위성의 흑역사들이 있죠. 네.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2013년에 인공위성을 KT에서 불법으로 매각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무궁화 1호, 2호, 3호 위성과 그 주파수와 관제. 근데 이 무궁화 3호 한 개의 개발에만 세금이 얼마 들어갔을까요?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요? 3천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세 개에다가 관제까지 홍콩에다가 얼마에 팔아넘겼을까요?
본전도 못 찾고 팔았을 것 같은데요. 5억 3천에 먹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2014년에 있었습니다. 5억이요? 예. 네.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나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다 되찾아오려고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 져가지고 패소 비용으로 11억을 또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지금 저는 항공우주 쪽은 정말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일단 과거에 있던 문제들이나 비리들부터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군납비리나 이런 것들도 계속 터지고 있는데 항공우주 쪽도 지금 아예 구조 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은 또 이제 그 헐가스 매각을 하거나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재들을 오히려 지금은 외국 기업들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인재들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해외에 많은 인재들을 내보내서 많이 컸어요. 우리나라 이제 축구도 그렇죠. 프리미어 리그에 뛰어야지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또 국가에서 국가대표로 뛰는 것처럼 많은 인력들이 나와서 또 국가에서 그 인력들을 또 고가의 고급 인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토양이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이제 우리끼리 개발하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방산비리가 벌어질지 또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스페이스X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스페이스X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최근에 들어서 테슬라가 급락할 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테슬라의 급락에는 공매도가 많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한다. 왜 그러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보면은 테슬라가 스페이스X를 띄우면서 거기에서 통신망을 복구를 해주면서 일개 민간 기업이 군사 기업화되는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스페이스X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계획은 앞으로 전기 부분도 태양열 같은 경우도 바로 충전을 해서 우주에서 송전을 한다는 겁니다. 송전해서 그러니까 지구에는 우리가 송전하려면은 라인을 깔아야 되잖아요. 근데 라인을 깔면 그만큼 이게 열 에너지나든지 빠져나가는 에너지들이 많은데 우주에서 우리 무선 충전하듯이 인공위성에서 인공위성으로 무선 충전하듯이 전기를 옮기고 밑으로 이제 지구로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충전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계획들이 네. 해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력들도 해외에 많이 진출해서 우리나라에 나중에 돌아와서 또 발전시킬 수 있는 토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주항공 섹터 정말 시장이 무궁무진합니다. 어떠한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주식 와이프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들 세 종목 한번 추려볼까요? 네, 일단은 특징적인 종목들만 꾸려와봤는데요. 네.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이제 세아베스트 지주를 한번 흐름을 네.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세아베스트 지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철강 종목분들이 올라와서 주목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었었는데 또 세아차원 특수강 쪽에서 이렇게 스페이스 X와 이런 우주 관련된 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점에 대해서는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내부적인 정보를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결국 또 터질 종목들은 또 터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아그룹의 중간 지주사이기도 하고요. 자회사로 그 세아차원 특수강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협의가 이제 완만하게 잘 이루어진다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X에 납품한 이제 최초의 한국 기업이 될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그 협상만 착수가 네.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기대를 하거나 하면은 이게 중간에 이 협상이 잘 안 되거나 하면은 주가는 또 폭락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긍정적인 기대감만 이제 좀 중점을 두고서 주가 흐름을 보자면 네, 세아베스트 잠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갭상승해서 주가 올라오기도 했고요. 제가 아까 오전 방송에서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은 또 추가적으로 내일장 흐름도 한 번 더 보셔도 됩니다라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오후장까지도 상한가가 풀리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갭상승에서 출발했고 내일 구간에서는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여기서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은 추가 보유 전략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신규 매수는 지금 당연히 상한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내일장에서는 한번 익절해 주시고요. 지금 스윙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목표 주가가 밴드 상단선 28,000에서 29,000원 구간까지 여전히 상단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흐름 눈여겨보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주항공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AP 위성일 겁니다. 1, 2월
9월 달 지금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 업체이기도 하지만 2006년도에 세계 최초로 위성 휴대폰을 출시한 그런 이제 기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난 2016년도에는 AP 우주항공을 흡수합병한 이력이기 때문에 우주항공 종목으로도 엮여 있습니다. 또 현재는 위성 본체 체계 개발과 위성탑 체제 국산화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이슈들은 일단 체크만 좀 해주시고요. 사실 AP 위성을 신규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월봉상으로 보시다시피 이전 쌍봉 구간을 지금 현재 기록 중에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주쌤은 일단은 추가 상승세가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신규 진입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AP 위성은 우주항공 섹터 중에서 가장 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대장주 중 하나로서 흐름만 좀 체크를 하시고 그 외에 또 우주항공 섹터들 세부적으로 이제 후발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의 이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종목으로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봐드리고 싶은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이슈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방산 쪽 이슈도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우량 쪽 대형 종목분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군용기 제조사 있죠. 로키드 마틴. 근데 이 하나 쪽에서 이 한국형 로키드 마틴을 지금 현재 꿈꾸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분야를, 섹터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들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누리호 투자를 같이 이제 민간 업체로서 항공연이랑 같이 해나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우주발사체 생산시설에서 2024년부터 2027년도까지 3차례 정도 더 누리호를 이제 쏘기 위해서 조립 제작도 생산시설을 조립 제작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모멘텀도 살아있고 하나 쪽에서 투자를 계속 해나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거는 좀 약간 그 여담이기도 한데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라고 하죠. 거기 이제 매각설은 계속해서 한 번씩 들어오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과거에도 2016년도쯤에 대한항공 쪽에서 뭐 인수한다라는 얘기 있었다가 카이 쪽에서 그 인수설을 부인은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지나와 보니까 실제로 매각 논의는 진행이 됐었다고 하거든요. 최근에 그 LIG 넥스원이랑 또 이렇게 하나 쪽에서 우주항공 산업을 계속해서 살려나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카이 이런 매각 관련해가지고 또 한번 투자를 하거나 지분 인수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까지도 좀 유추하면서 가면은 좀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 보면은 이미 기존의 헤드앤숄더 어깨 구간까지 이상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지금 보면 전고점 구간 돌파해주면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과거 2009년에서 2010년도 최고가 구간대까지도 아직 상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우량주 쪽을 좀 노리시는 분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로봇과 우주항공 미래 산업과 관련된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본격적인 수익률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종목 소개에 앞서서 전문가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셔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주식 와이프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QR코드 지금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주식 와이프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리그 쟁탈전 오늘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역시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세 가지의 출전 후보 종목을 선별을 해드리고 그 가운데 출전 종목을 고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의 출전 후보 종목 첫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JNK 히터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나라 욕하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질렀는데 일단 네. 이 회사는 산업용 가열로 부분하고 수소 사업 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산업용 가열로라 그러면은 LN 플랜트도 여러분 잘 아시는 석탄 발전, 석유 발전 모든 발전소에는 플랜트에는 대부분 다 산업용 가열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2월 중순에 현대건설과 1,843억 가량의 가열료 공급 계약도 체결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이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으로도 나중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것들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지금은 전기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나중에 지금 현재 넥소만 지금 수소차로 움직이고 있지만 수소 발전소나 수소 충전소도 나중에 충분히 전기차 충전소 이후에 이슈를 탈 수 있거든요. 수소차 충전소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라는 측면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 천천히 저점을 좀 올리고 있고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해도 박스권 상단만 잡아먹는다고 해도 한 7,500원대까지는 먹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7,500원, 8,000원까지는 먹을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만 노리는 매매도 충분히 지금은 유효한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NK 히터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으로는 주식 와이프의 종목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들고 오셨네요. 네, 앞에 이제 우주항공 그런 섹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잠깐만 그냥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자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도시명 UAM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인공위성 발사 프로젝트도 참여하고 있는 이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봉상 기술적인 움직임 잠깐 좀 봐드리고 싶은데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이제 2월 달 구간에 우주항공 섹터도 올라갈 때 좀 많은 높은 상승률을 보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큰 흐름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은 아직 레벨업이 한 단계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정고점 구간을 돌파하면은 추가 시세 여전히 지금 낼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관련 이슈들 테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 현대모비스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검색 네. 프로그램을 돌리면 자동차 부품주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동차 네. 부품주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작년 내내 헤맸던 종목이거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 자동차 부품주 중에 대장주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현대차 또 제네시스 기여한 부분들 계속 우리나라의 점유율도 늘어나고 있고 해외에도 지금 계속 판로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는데 반면에 이 회사는 4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40만 5천 원까지 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장이 정말 좋았을 때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내려오다가 지금은 하락을 멈추고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닝을 천천히 돌리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는 내려와서 바닥 잡고 쌍바닥 찍은 다음에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안정적으로 접근해 보셔도 무방하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종목은 못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 박스권 안에서 채널 매매를 하면서 모아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외국인들 매집할 때 우리도 같이 와서 매집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현대모비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현대모비스 들고 오셨고요. 이에 대응하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라온테크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라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용 진공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삼성의 반도체 로봇 협력사로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주쌤은 이제 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한 웨이퍼 이송용 진공 로봇 메이커인데요. 이 반도체 웨이퍼 진공 로봇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를 진공 상태에서 깎거나 얇은 막을 쌓고 또 전기가 통하는 길을 만들 때 이 진공 로봇이 웨이퍼를 정확한 위치로 옮겨 넣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섹터들 자체가 K 반도체 칩스 수혜도 볼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로봇 산업들 부각받고 있을 때 상승세가 나올 만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온테크 주가 흐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4월달 최고점 이후로 하락 추세선을 다시 한번 더 돌파해주는 모습이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1월 말부터 대량 거래량 들어와준 모습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추세 돌려주고 있고 관련 이슈 들어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낙폭과대주로서 상방 흐름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낙폭 과대주 라온테크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각각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CS 베어링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풍력 발전을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 이 회사에서 만드는 베어링은 풍력 발전 외에도 여러 가지 설비에 들어갑니다. 자동차에 들어가기도 하고 건설 장비에 들어가기도 하고 베어링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저의 나이 또래의 남자분들이라면은 어렸을 때 미니카를 많이 만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 미니카에 보면은 미니카 바퀴를 낄 때 항상 베어링을 이렇게 껴줍니다. 이 베어링도 고급 베어링이 있었어요. 금색 베어링이면 그 당시에 5,000원씩 하면서 사가지고 별도로 부품을 껴놨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것들 한 100여 종가 만들었던 기억이 추억과 함께 떠오르는데 그 베어링이라는 게 결국은 풍력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은 그것과 본체가 연결되어 있는 베어링이 있을 테고 또 본체와 기둥이 연결되어 있는 베어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그 연결 부분에 모두 다 베어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풍력 발전뿐만 아니라 자동차 또 특수 장비라든지 사다리차라든지 타워 크레인 이런 데 전부 다 베어링이 들어가고 그 베어링을 CS 베어링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든이 처음 취임할 때 친환경 테마가 강하게 불렀다가 지금은 친환경 테마가 많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많이 올라갔다가 급등했다가 내려왔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조금씩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저점을 그래도 천천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진입하신다면은 쌍바닥 찍고 올라와서 눌림목 한번 주고 단기 입형대에서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양봉을 뽑아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만 봐서 13,000원에 먹고 나온다고 쳐도 먹을 것들이 있는 구간이다라는 측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산업군에서 적용이 되는 베어링 제조사 CS 베어링 들어봤고요. 이에 대응하는 마지막 종목입니다. 주식 와이프의 종목은요, 영화테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영재 전문가님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 괜찮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뜨끔했습니다. 영화테크 역시도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팩 그리고 폐배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상용차에 들어가는 그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굉장히 지금 많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특히나 다음 달에 이제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불리는 핵심 원자재법 초안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 안에 이제 담길 내용으로 봤을 때 순환경제 시스템 강화 및 핵심 광물의 영내 조달 비율을 높이기 위해 폐배터리의 재활용 의무화가 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영화테크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영화테크 역시도 지금 현재 낙폭과대 이후에 이번 연도 지금 초부터 시작해서 수급이 지금 점점 붙어주는 모습 그리고 추세 전환해주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주셈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주들 위주로 종목을 발굴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추세 전환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관심 있게 흐름을 보시면은 이후에 추세가 상방으로 돌려갈 때 그 흐름들을 계속해서 예측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움직임 주목해 보시면서 다음 달에 들어오는 이슈까지 같이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세 가지의 출전 후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과연 두 분의 전문가님은 어떠한 종목을 출전 종목으로 선정할까요? 출전 후보 종목들 투자 포인트 정리해드리고요. 출전 종목 선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님의 출전 종목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과연 2월과 3월 그 사이에 있는 이번 주 첫 번째 월요일인데요. 두 전문가님은 어떠한 종목을 선정을 하셨을까요? 이영재 전문가님, 종목 어떤 거 선택하셨을까요? 네, JNK 히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스권 답답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박스권만큼 돈 벌기 쉬운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박스권 하단에서 박스권 상단에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되면은 전량 파는 게 아닙니다. 박스권 상단에서 한 절반 정도만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파했을 때 돌파해서 나가면 나머지 절반 비중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밀려 나왔을 때는 이미 반을 차익 실현했으니까 그 반으로 나중에 박스권 하단에서 또 살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상단의 절반 정도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매매를 하신다면은 의외로 생각보다 수익률에 도움이 되고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구간 6,470원입니다. 6,500원대 어간이면은 충분히 사볼만 하고 목표가는 일단 박스권 상단 8,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5,400원 정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NK 히터 선정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8,000원, 손절가 5,4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에 대응하는 주식 와이프님의 종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우주 섹터와 로봇 섹터가 강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고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저는 우주항공 섹터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목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봉상 보시면 주쌤이 이제 정고점 구간 돌파하는지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고점 돌파 시 1차적으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 2만 원대거든요. 2만 원대 이상까지도 주쌤은 흐름을 보는데 일단은 1차적인 목표 구간 도달하는지 보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주가가 17,400원이기 때문에 네. 현재 주가에서 그래도 단기 손절이 가능한 구간대인 16,500원 구간으로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주식 와이프의 종목은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 2만 원, 손절가는 16,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종목 선정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느덧 방송이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전문가님들께서 직접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밑에 이제 QR코드 나오고 있는데 이걸 휴대폰에 찍고 카메라로 찍으시면 링크 나옵니다. 물론 모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서 스스로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는 분이면은 스스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혼자 하기는 심심하다, 어렵다, 궁금한 것들이 많다 하시는 분들만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고 QR코드 이런 거나 어렵다, 신문물 짜증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 문자에다가 문자 숫자 넣는데 샵 3772를 쓰시면 돼요. 010 이거 대신 쓰시면 됩니다. 거기에 고수라고 보내주시면 링크가 나간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고수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주식 와이프님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QR코드 찍는 네. 거를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그럼요.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영진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보내실 때 그 위에 전화번호 있죠. 거기에다가 샵 3772 주와라고 보내주시면 정보 이용료만 그냥 내시고서 주쌤의 링크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톡방에 넘어오시게 되면은 주쌤이 좋은 그런 무료 정보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강부터 시작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쌤이 점심 때 로봇 관련 종목들 정리 쭉 한 자료 내역들도 네. 보내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쌤 톡방에 넘어오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공부도 하실 수 있고 또 시장 분석도 주쌤이 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관련 정보들 무료로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2월 거래일이자 이 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3월에 대해서 준비를 조금 하실 것 같아요. 3월장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두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한데 간략하게만 의견 여쭤봐도 될까요? 이영재 전문가님부터. 저는 올해 네. 3천 보고 있습니다. 오. 저는 쉬지 않고 먹을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되고 최근에 우리가 성장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금리 인상 시기 아까 주식 와이프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금리 인상 시기의 성장주들은 원래 마이너스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금리 상승분을 항상 주가는 선반영이거든요. 선반영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간 종목들 부러우실 텐데 남의 겁니다. 이미 네. 딴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닌 겁니다. 새로운 네. 새로운 남자를 찾아서 미리미리 네.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이제 결혼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네. 하실 수 있는 좋은 종목들 지금 많이 있고 그런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 주식와이프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짧게 네. 부탁드릴게요. 주쌤 네. 역시도 상고하저냐 상저하고냐 결국에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의 시기 장세 흔들린다고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분할 매수 대응하셔서 지금 시장에 맞는 그런 대응들 해나가시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전문가들의 종목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오늘도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언제나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오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